당신이 찾던 무서운 이야기 고비의 TV. (2022년 8월 10일) 고비의 TV 공포라디오입니다. 이 이야기는 2001년도에 제가 실제로 겪은 이야기입니다. 저는 지난 2017년부터 작년 말까지 플랜트 관련 업종에서 근무를 했습니다. 저의 첫 취업은 해외 취업으로 한동안 필리핀에서 일을 하다가 한국으로 들어온 뒤 이직을 했고, 그 당시 근무지가 경남 사천이었습니다. 저는 본가가 서울이었기 때문에 한동안 회사에서 제공해주는 숙소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. 근데 숙소라고 해서 기숙사 건물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아파트에 몇몇 호실들을 잡아서 직원들 숙소로 제공해줬어요. 큰 거실 하나에 방 3개짜리 아파트로 한 호실에 직원 3명이 같이 사용했습니다. 여느 집들이 그렇듯이 안방이 가장 크고 나머지 방 2개는 비슷비슷한 사이즈였습니다. 그런데 보통 먼저 들어온 사람들이 큰 방을 쓰지 않나요? 물론 제가 경력직이긴 했지만 기존에 계신 분들도 분명히 경력이 있는 분들인데다가 그 회사에는 저보다 먼저 취직을 하신 걸 텐데 굳이 가장 넓은 안방을 비워두었더라고요. 저는 좋다 하고 짐을 정리한 뒤 하루하루 새로운 회사에 적응해 나가고 있었습니다. 같은 방 쓰는 사람들과도 많이 친해졌고요. 그렇게 며칠을 같이 지내던 도중 저는 그 동료들한테 지나가는 말로 왜 저기 큰 방 안 쓰셨냐 하며 가볍게 물어봤고, 그분들도 그냥 어차피 잠만 자는 방인데 짐 옮기기 귀찮아서 그렇다 하며 답변을 주시더군요. 그래서 그냥 그런갑다 했습니다. 하지만 어느 날 밤부터였습니다. 제 방에는 거실 베란다와 연결되어 있는 창문이 있었는데요. 어느 날 잠을 자다가 문득 눈을 떴는데 상체만 보이는 검은 그림자가 하나 보이더라고요. 머리는 보이지 않았고요. 바깥에 가로등 불빛을 배경으로 해서 그 그림자가 보이는데, 처음엔 제가 잠결에 저기 베란다 옷 말린다고 걸어놓은 게 그렇게 보이는 걸까 생각을 했어요. 그리고 다시 잠이 들었고 아침이 밝아오며 출근 준비하려고 일어났는데, 그때는 창문에 뭐 하나 가리는 것 없이 해가 막 들이쳤습니다. 그리고 불과 며칠 뒤였죠. 퇴근 후에 숙소로 돌아와서 잠이 들었는데 자기 전에 맥주를 한 캔 따고 잤더니 소변이 마렵더라고요. 그래서 그날도 저번처럼 잠에서 깼는데 창문에는 저번처럼 옷이 걸려있던 건지 또 그림자가 져 있었습니다. 그래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저는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고 거실 베란다로 나가서 창문을 열고 담배를 한 대 태우고 있었습니다. 그러다가 문득 베란다 왼쪽을 바라봤는데 베란다 천장 건조대에 아무것도 걸려있지 않은 거예요. 그냥 바닥 쪽으로 캐리어나 안 쓰는 짐들만 좀 널브러져 있을 뿐. 그래서 저는 갸우뚱하며 마저 담배를 피고서 방으로 들어갔어요. 그런데 거실을 지나서 방으로 들어가자 창가 쪽으로 그림자가 져 있어요. 근데 제가 누워서 볼 땐 몰랐는데 그 방으로 들어가면서 정면으로 보니까 그 그림자가 상체, 그러니까 윗도리만 보이는 게 아니라 다리까지 보이면서 뭔가가 서 있는 듯 보였습니다. 조금 전 담배 필 때까지만 해도 그 베란다 쪽엔 아무것도 없었는데, 그래서 이거 뭐야? 하고 저는 그대로 제 방 창문을 열었습니다. 그리고 전
다음날 아침 출근 중인 같은 방 동료들에게 발견이 되어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. 그날 밤 제가 본 건 창문을 열자 얼굴이 없이 목이 잘린 채 몸만 덩그러니 서 있는 누군가의 전신이었습니다. 저는 분명히 기절을 했지만 그때 그것을 보고 제가 느낀 느낌은 그대로 기억이 납니다. 창문을 열고 코앞에서 그것을 마주했을 때 저는 이게 분명히 잘못 본 게 아니라는 확신이 듦과 동시에 그 끔찍한 모습에 어찌할 바를 모르고 마치 오래 앉았다 일어나면 눈앞이 흐려지면서 현기증 나는 거 알죠? 마치 그것처럼 눈앞이 막 뭐가 번지면서 흐려지던 게 마지막 기억이었습니다. 이 일은 저희 회사에서도 많이 회자가 되었었습니다. 그리고 제가 나중에 듣게 된 사실은 예전에 원래 그 방을 쓰던 한 유부남 직원이 있었다고 합니다. 그분은 주말 부부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분께서 와이프가 불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. 그러자 이젠 주말이 되더라도 집에 안 가고 계속 일 숙소 이렇게 반복하면서 지내고 있었던 거예요. 그러다가 2017년 추석이었을 거예요. 그때가 추석이 황금 연휴라 연휴가 꽤 길었었는데 다른 동료들은 여자친구 보겠다, 또 가족들 보겠다며 다 고향으로 떠났는데 이분은 갈 데 없이 그냥 숙소에 남아 있었던 거예요. 물론 같은 방 동료들이 걱정도 했지만 겉으로는 아유 괜찮으니까 다녀오라고, 난 이번 연휴엔 좀 쉬겠다며 그래서 숙소에 남아 있었던 건데 그분이 역시나 감정적으로 버티기 어려웠던 건지 베란다에 있던 왕관기였던가? 거기에 목을 메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합니다. 근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황금 연휴였다고 했잖아요. 거의 일주일이 넘는 기간이었는데 그렇게 연휴가 길다 보니까 그 시신이 발견되었을 때는 상태가 상당히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. 그 일을 겪고 난 뒤로 저는 회사와 상의 후에 월세 정도만 지원을 받기로 하고 근처 원룸을 구해서 방을 빼게 되었습니다. 하지만 그런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덤덤하게 계속 거기에서 생활하고 있는 다른 직원들의 모습에 현실은 얼마나 더 무섭고 험난한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. 오늘 준비한 무서운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. 가시기 전에 좋아요, 구독하기 꼭 좀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. 저는 내일 더 무서운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